안녕하세요. 70세 박성민입니다. 저는 지금 동네 작은 카페에서 주방 일을 도우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해서 월 9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여기에 프랑스에서 받는 연금 150만 원과 국민연금 45만 원을 합쳐서 한 달에 285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왜 프랑스 연금을 받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25세부터 55세까지 무려 30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았던 게 아니라 파리 16구에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었죠. 아시아인으로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당시 연봉이 8만 유로,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상당한 고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화려한 과거를 숨기고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5년 전 제가 65세가 되던 해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고국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24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번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3억 2천만 원 정도 저축도 해뒀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위였습니다. 제 딸 지혜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사위인 태우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나름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간 거죠. 손자도 하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딸네 집에 갔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님 뭐 해드릴까요? 라고 딸이 물어보니까 저는 내가 해줄게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최고급 요리를 해왔으니까 가족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만든 요리를 먹어본 사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너무 짜네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습니다. 파리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과 미식가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제 요리를 두고 너무 짜다니요. 물론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간을 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실수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직 한국 입맛에 적응 못했나 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사위는 항상 뭔가 지적할 게 있었어요. 아버님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무거운 음식을 누가 먹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좀 더 담백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중시하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요리했는데도 반응은 비슷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손자까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요리는 좀 별로래. 12살밖에 안 된 손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요리 맛있어라고 했었는데 아빠 눈치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거든요. 아빠 미안해. 우리 남편이 좀 까다로워. 딸이 몰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저는 언제든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파리 시절 자격증도 있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다는 증명서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꺼내서 보여주면 오히려 자랑질하는 것 같고 딸네 가정에 파장이 일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9월 딸 생일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미역국도 끓이고 정말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7시간을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와서 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버님 요리는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찍어보더니 이걸 누가 먹어요? 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요. 참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딸 생일인데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제가 만든 음식들을 거의 손도 대지 않더니 나중에 일어나서 접시째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로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치킨이나 시켜 먹읍시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귀빈들과 미식가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감탄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파리에서 일할 때는 예약이 몇 달씩 밀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프랑스 현지 셰프들도 제 요리를 맛보고 마스터라고 불렀어요. 한국인이지만 프랑스 요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몇 안 되는 셰프라고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런 제가 만든 요리를 쓰레기 취급을 하다니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사위는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잖아. 아버님이 요리 못하시는 거 다 아는데 왜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해? 라고 대답했어요. 손자도 할아버지 괜찮아?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제 손을 잡고 아빠 미안해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이 남편 때문에 저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초간 정적이 흘렀는데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된 걸 보여드리지요. 사위가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재료들을 점검했어요. 다행히 냉장고에 쇠고기 안심이 있었고 각종 야채들도 신선했습니다. 와인은 제가 평소에 모아둔 프랑스 와인이 있었고요. 30년 동안 체득한 기술이 몸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쇠고기 안심으로 완벽한 비프 웰링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퍼프 페이스트리는 직접 만들었고 덕셀도 마늘과 샬롯, 머쉬룸을 완벽한 비율로 조합했습니다. 고기는 겉은 바삭하게 시어링하고 속은 미디움 레어가 되도록 온도를 정확히 계산했어요. 다음은 랍스터 비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새우로 대체해서 만들었는데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레스토랑 수준의 맛을 낼 수 있었어요. 부족한 재료는 한국식으로 응용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수는 살리면서도 한국인 입맛에 맞도록 간을 조절했어요. 마지막으로 디저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크렘 브릴레를 만들었는데 바닐라 비는 없어서 바닐라 에센스로 대체하고 토치가 없어서 가스레인지 불로 카라멜라이징 했어요.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거실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위는 처음에는 뭘 하시는 거지? 라는 표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방에서 나오는 향기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요리를 내놓았어요. 비프 웰링턴을 완벽하게 슬라이스해서 접시에 담고 랍스터 비스크를 곁들였습니다. 플레이팅도 파리 레스토랑 수준으로 했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정말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위가 첫 번째 한 입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게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딸도 아빠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감탄했고 손자는 할아버지 대박. 이거 레스토랑 음식 같아. 라고 소리쳤어요. 사위는 계속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요리를? 그때 저는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파리 시절의 셰프 자격증 사진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30년간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로 일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말을 잃었어요. 사위는 자격증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왜 지금까지? 딸아 너희 가정에 파장이 일까봐 말 안 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구나. 그날 밤 사위가 저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 드릴 수도 없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딸도 울면서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라고 했어요. 손자는 그날부터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파리에서 요리 사셨어요? 대박.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위는 오히려 제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도 요리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주말마다 사위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손자도 할아버지 나도 요리 배우고 싶어. 라고 졸라댔습니다. 딸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파리에서 3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셨대. 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한테도 요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딸과 사위가 아빠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작은 요리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 한 달에 2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할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특히 한국 재료로 프랑스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다들 신기해 하세요. 한국 고추장으로 이런 소스를 만들 수 있다니. 된장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줄 몰랐어요. 요리 클래스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30년간 쌓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사위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아버님,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요즘은 오히려 사위가 더 적극적으로 요리를 배우려고 해요.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도 고르고 같이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손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파리에서 유명한 요리사셨어. 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네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제가 만든 간식을 먹고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해요. 요리 클래스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한식에서 프랑스 요리, 융합 요리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딸과 사위가 온라인 홍보도 도와줘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70세 미슐랭 셰프의 집밥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요리 영상을 올리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어르신의 경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도 계실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요즘에는 요리책 출간 제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재료로 만드는 프랑스 요리라는 주제로 책을 내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가족들이 아빠 좋은 기회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줘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사위가 저를 그냥 나이든 장인 어른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짜 스승으로 여겨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도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님께서 만드신 음식은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손자와의 관계도 특별해졌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요리사가 될 거야.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우리 아빠 자랑 좀 할게라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요리 클래스를 하면서 만난 수강생들과의 관계도 소중해요. 단순히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해줘요. 선생님, 저도 60세가 넘었는데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용기가 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요즘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경력을 숨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깊어진 거죠.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는 파리에서 30년간 요리사로 일했다고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위도 처음부터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테고 가족 모두가 더 편했을 거고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누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요. 지금 제 나이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요리 클래스는 점점 커지고 있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요리책 출간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사위는 이제 진짜 아들 같고 손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줘요. 딸도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라고 자랑스러워해요. 요리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려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실제로 수강생 중에 65세에 처음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계신 분도 있어요. 72세에 요리 클래스에 오셔서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의 즐거움을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제 또래분들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다음 달에는 좀 더 큰 규모의 요리 클래스를 열 예정이에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정식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70세 미슐랭 셰프의 인생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위도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아버님, 홍보 영상 촬영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SNS 마케팅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워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했던 사위가 이제는 제일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손자도 요즘은 요리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요리사가 될 거야. 그럼 할아버지처럼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요리 클래스를 하면서 만난 분들과의 추억도 정말 소중해요. 처음에는 계량도 제대로 못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멋진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계세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제 요리가 이렇게 맛있어진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이제는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파리에 있는 옛 동료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을 했거든요. 성민, 내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프랑스 요리계에서도 한국 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언젠가 파리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제의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5년 전만 해도 사위에게 요리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속상해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그때 만약 제가 포기하고 그래, 내가 요리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가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봐요. 아마 여보,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숨기고 살았어? 라고 하시면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내는 파리에서도 항상 제 요리를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우리 남편은 정말 대단한 셰프야라고 한국문화원 동료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요즘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내 생각이 많이 나요. 순자야,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좋아했던 내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요리책이 나오면 그 수익금으로 요리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또 요리 클래스도 더 체계화해서 정식 요리 학원을 만들 생각도 있어요. 시니어를 위한 요리 교실이라는 컨셉으로 50세 이상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사위가 사업 계획서 작성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딸도 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건강식 메뉴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해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손자도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 요리 학원에서 일할래. 라고 해요. 아직 12살이지만 벌써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기특해요. 요리 클래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요. 60대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빈둥지 증후군에 빠진 분, 정년퇴직 후 할 일을 찾지 못해 우울해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요리를 배우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선생님, 요리를 배우니까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손자들이 할머니 요리가 맛있다고 자랑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요즘에는 다른 시니어 분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나누세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산이에요. 실제로 제 요리 클래스에 오시는 분 중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30년간 교사로 일하신 분은 이제 요리를 통해 제2의 교육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은 건강식 요리 전문가가 되셨어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셨던 분은 요리 클래스 운영 노하우를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각자의 경험이 합쳐지니까 더 풍성한 배움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요리 클래스에 다니시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손자 생일에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대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라고 의아해하던 가족들이 케이크를 맛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덕분에 가족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게 됐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그 어떤 미슐랭 스타보다 값진 상입니다. 요즘 사위와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주말마다 함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서로 요리 아이디어도 나누고 있어요. 아버님, 이번에는 이런 요리 어떠세요? 태우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한번 해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위와 제가 몇 년 전에는 요리 때문에 갈등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사위도 이제는 회사 동료들에게 저를 자랑한다고 해요. 우리 장인 어른이 파리에서 3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셨어요. 요리 클래스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손자는 이제 완전히 제 팬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요리사라고 대답한다고 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요리사가 될 거예요. 12살 아이가 이런 꿈을 갖게 된 게 저 때문이라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요리 클래스를 통해 만난 인연들도 정말 소중해요. 이제는 단순한 수강생과 강사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명절 때는 서로 안부도 묻고 가족 행사에 초대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 더 큰 계획도 있어요. 내년에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면서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한국의 시니어분들이 프랑스 요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한국 식재료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파리에 있는 옛 동료들도 이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해요. 성민,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욱 힘이 나요. 요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요리를 가르쳐 드릴까? 70세의 나이에 이렇게 매일이 설레고 기대된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숨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30년간 파리에서 쌓은 경험이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경험도 반드시 빛을 발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발견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사위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진정성 있는 소통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에는 여러 번의 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겨울 같아도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새로운 봄이 올 거예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사위에게 무시받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들이 현재의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요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손자가 정말 요리사가 되어서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요리사가 됐어요라고 말하는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